이 늙은 택배기사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최서연의 날카로운 손이 철수의 뺨을 강하게 때리는 순간 도시락통을 들고 막 도착한 수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찰싹!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로비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 앞에서 땀에 젖은 파란 작업복의 63 노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고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며 렌즈 한쪽에 금이 갔습니다. 철수가 들고 있던 택배 상자 3개가 바닥으로 쏟아졌고 수진이 놓친 3단 도시락통에서는 따뜻한 미역국이 대리석 바닥으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만 10cm 하이힐을 신은 최서연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왜 시아버지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은 채 그저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미역국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깨진 안경 너머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25년 가족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의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택배 물류센터는 벌써부터 분주했습니다. 63세 김철수는 밤새 도착한 택배 상자 200개 앞에 서서 하나하나 배송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미 익숙해진 통증이었습니다. 철수는 작업복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으윽!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났지만 철수는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도 200개예요? 옆 구역의 배달기사 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뭐? 철수는 낡은 배달 수첩을 펼쳤습니다. 고객별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01호 박 할머니, 무릎 안 좋으심, 천천히 기다려주기. 502호 김 선생님, 출근 7시, 그 전에 배달. 철수의 수첩에는 200명 고객의 사연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차에 짐을 싣다가 문득 지갑 속 낡은 명함을 꺼내 보았습니다. 건설 토목부 부장 김철수. 22년 전 그는 건설 현장을 총괄하던 부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늙어서 택배를 나를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의 머릿속에 비오는 날의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형과 형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18살 재혁이가 오열하며 철수의 손을 꽉 잡았던 그날. 삼촌, 저 이제 어떡해요? 재혁아, 걱정하지 마. 삼촌이 있잖아. 대학까지 다 보내줄 테니까. 그때부터였습니다. 형의 아들 재혁이를 철수가 홀로 키우기 시작한 것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고 재혁 졸업식에서는 아버지처럼 가슴이 벅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혁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총괄하던 부장에서 택배기사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IMF와 명예퇴직이 있었습니다. 철수가 배달 차량에 상자들을 싣고 있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 재혁 아버지, 이번 달도 좀 급한 게 있어서 회사 운영비가. 철수는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매달 500만 원씩 보냈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옆차의 젊은 배달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이 일하시기 정말 힘드시죠?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가족 뒷바라치도 해야 하고. 가족이요? 응, 조카를 키웠거든. 지금은 IT 회사 CEO라고 하던데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네. 철수는 다시 재혁의 카톡 메시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번 달이면 회사가 안정된다더니 철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보내마. 오전 6시 철수가 배달을 시작하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동료 박 씨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조카님은 잘 지내? CEO라고 하니까 바쁘다더군. 직원이 150명이라는데. 대단하네요. 아버님 덕분에 잘 됐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키운 보람이 있지. 철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철수는 다시 한번 재혁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째 계속되는 송금 요청. 회사가 잘 된다면서 왜 이렇게 자꾸 돈이 필요한 걸까요? 철수는 몰랐습니다. 그 조카가 3개월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카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 5시 수진의 집 부엌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35살 초등학교 교사 박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 앞에서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5시 15분. 시아버지께서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실 시간까지 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갖다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3단 보온 도시락통을 꺼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1단에는 따끈한 미역국, 2단에는 윤기나는 잡곡밥, 3단에는 멸치볶음과 계란말이, 그리고 아삭한 깍두기를 담았습니다. 아버님이 멸치볶음 좋아하신다고 했지. 수지는 멸치를 하나 집어 먹어보고 간이 딱 맞다는 걸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시아버지 김철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수진에게 진짜 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 일찍 돌아가신 친아버지 대신 철수는 수진에게 아버지의 따뜻함을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포장하며 수진은 오늘 학교 수업 준비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3학년 2반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는 도덕 수업. 바로 시아버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나눔 말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수진은 문득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재혁의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가방을 안 가져가셨네. 수진이 가방을 정리하려다가 반쯤 열린 지퍼 사이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내서 보니 법원 등기부등본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순간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테크노비전 마이너스 청산 확정 통지서 날짜 2025년 3월 15일. 3개월 전 수진은 급히 가방을 더 뒤졌습니다. 카드 연체 독촉장 3통, 사채업체 독촉 문자 프린트물, 은행 대출 거절 통지서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정장 입고 출근하는 척. 수진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남편 재혁은 매일 아침 7시면 중요한 미팅이 있어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8시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투자자 미팅 때문에 정신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재혁은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출근해야 해.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투자자들이. 오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재혁은 이미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진은 서류들을 급히 가방 속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아버님은 아실까? 아니지, 모르실 거야. 아시면 얼마나 놀라실까. 오전 7시 수지는 도시락을 들고 시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자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밤샘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철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며느리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벌써 왔어? 아버님,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머, 미역국?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철수는 무릎을 절뚝이며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펼쳐 상을 차리는 동안 철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철수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끓인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아버님, 수지는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재혁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해? 뭐가? 아버님, 회사가 문 닫았대요. 3개월 전에. 철수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미역국이 식탁보에 튀었지만 철수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서류를 봤어요. 3개월 전 청산 통지서, 카드 연체 독촉장까지. 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보낸 돈이 1,500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운영비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재혁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뚜뚜뚜.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불통이었습니다.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카톡 읽심만 하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을 키운 아들이, 아니, 조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버님, 제가 오늘 도시락 갖다 드리면서 오빠 만나볼게요. 강남의 오피스텔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 뭔가 오해일 거야. 재혁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리가 없어. 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그 오피스텔 로비에서 25년 가족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오전 11시 수지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손에는 시아버지께 드릴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혁이 이곳에 온다고 했으니 만나서 직접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던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보였습니다. 재혁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재혁, 조수석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 그 여성이 재혁의 목을 감싸 안고 깊은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3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수지는 급히 건물 옆 화단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과 그 여성이 내렸습니다. 여성은 빨간색 명품 가방을 들고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진한 빨간 립스틱,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오만한 표정.
재혁 씨, 오늘 계약서 가져오셨죠? 여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서연아. 걱정 마. 다 준비했어. 재혁이 그 여성의 허리를 감싸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건물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파란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아침에 배달하다가 이 건물에 들렀고 점심때쯤 다시 올 짐이 있어서 로비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조금 쉬어야 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다가가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여기는 어쩐 일이니? 아버님,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미역국이요. 철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미역국 먹고 싶었는데. 우리 딸 최고야. 철수가 도시락을 받으며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버님이나 드시고 힘내세요.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지 마. 학교 일도 바쁠 텐데 매주 이렇게 도시락까지.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저한테. 수진의 말이 끊겼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택배기사 없어?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cm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주차장에서 봤던 그 여자, 최서연이었습니다. 아까 내 차 보고 뭐라고 한 사람 당신이지? 최서연이 철수 앞에 섰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아까 소화전 앞에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늙은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최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규칙은 지켜주셔야죠. 소방차 진입로라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건물 입주민이야. 택배기사 따위가 나한테 뭐라고 해? 철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규칙은 지켜야 합니다. 입주민이라도. 그 순간 최서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왼쪽 뺨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떠올랐습니다. 63 노인의 몸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철수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쨍그랑 렌즈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소파 모서리에 부딪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귓가에서 B-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늙은 택배기사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해?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최서연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미쳤나? 택배기사 할아버지 불쌍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서연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달려가 철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최서연을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어떻게 노인분을 때려요? 뭐야?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재혁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상황을 본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최서연이 재혁을 발견했습니다. 재혁 씨, 잘 됐어요. 이 늙은 택배기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좀 말려줘요. 수진이 재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혁 오빠, 이 여자가 아버님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다고요. 최서연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어머, 재혁 씨, 이 택배기사가 당신 아버지예요? 재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철수가 깨진 안경을 주웠으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아,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이게 다 오해라고 말해 달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다시 외쳤습니다. 오빠 어서 설명 좀 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최서연이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설마 진짜 아버지는 아니겠죠? 택배기사가?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5초간의 침묵. 재혁의 입이 열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난 이 사람 모르는데. 철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철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쳐다봤습니다. 재혁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재혁은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오해하지 마. 그냥 양아버지일 뿐이잖아. 진짜 아버지는 아니고. 최서연이 비웃었습니다. 양아버지? 그것도 택배기사가? 재혁 씨, 나한테는 대기업 임원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서연 씨,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가요. 재혁이 최서연의 팔을 잡고 로비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재혁아.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재혁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사람이 진짜 아들이래? 양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다니. 20년 넘게 키웠다는데 저럴 수가. 너무하네, 정말.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깨진 안경 너머로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5년. 18살 조카를 데려와 아들처럼 키운 25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철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혁과 최서연이 로비를 빠져나가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기사가 양아버지라니. 재혁 씨, 당신 나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최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서연 씨, 오해예요. 내 진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아, 됐어요. 실망이에요. 대기업 임원 아들이라더니 택배기사 집안이었어?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양아버지고 내 진짜 재산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로비에는 철수와 수진 그리고 상황을 지켜본 입주민들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왼쪽 뺨에는 여전히 빨간 손자국이 선명했고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흐릿했습니다. 한 입주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젊은이 정말 너무하네요. 괜찮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이 깨진 안경을 주워 건넸습니다. 어르신, 안경이요. 저희가 CCTV 영상 저장해 드릴까요? 폭행 사건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 누구를 신고합니까?
25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부정한 것을 신고합니까? 수진이 철수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집으로 가요. 택시 잡을게요. 수진이 철수를 부축해 로비를 나섰습니다. 바닥에는 수진이 가져온 도시락통이 떨어져 있었고 따뜻했던 미역국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한 입주민이 그 도시락통을 주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거 감사합니다. 수진은 도시락통을 받았지만 눈물 때문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집. 수진이 철수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철수는 물을 받았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물 드세요. 수진이 철수의 손을 잡고 물을 입에 대줬습니다. 철수가 몇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아버님 잘못 없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20년을, 25년을 키웠는데 철수의 머릿속에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2년 전 비 오는 날 장례식장. 18살 재혁이 오열하며 철수의 손을 꽉 잡았던 순간. 삼촌, 저 이제 어떡해요? 울부짖던 조카의 모습. 걱정하지 마. 삼촌이 있잖아. 그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재혁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공사장 현장 관리로 바쁜 낮 일정을 마치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재혁의 졸업식. 학사모를 쓴 재혁이 철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그때 철수는 울었습니다. 진짜 아들을 키운 아버지처럼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혁의 결혼식. 신부 수진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재혁. 단상 위에서 아버지 김철수님, 25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재혁. 하객들의 박수. 그때도 철수는 울었습니다. 3년 전 재혁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5억만 투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철수는 퇴직금 전부인 5억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퇴직금으로 회사 차릴 때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 5억을 다 줘서. 수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5억요? 아버님이 오빠에게? 응. 3년 전에 내 전 재산이었는데 재혁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 남편은 아버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빠가 너무해요. 너무 못됐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철수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철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혼자 있고 싶어? 괜찮아. 아버님,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수진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철수의 뜻을 존중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철수는 배달 차량으로 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울었습니다. 재혁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63 노인의 울음소리가 어두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김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괜찮아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배달 차량에 짐을 싣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철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수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아니, 형님. 저 정우진입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우진이? 정우진? 네, 형님. 20년 만에 연락드립니다. 20년 전 건설에서 함께 일했던 신입사원 정우진. 실수로 큰 사고를 낼 뻔했을 때 철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좌천당했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는데 어떻게 내 번호를... 형님, 영상 봤습니다. 영상?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요. 형님이 뺨을 맞으시는...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네. 누가 촬영해서 올렸더라고요. SNS에 퍼지고 있어요. 조회수가 벌써 50만이 넘었습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치욕적인 순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니. 형님,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어디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우진아, 너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형님,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갚을 게 있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무슨 갚을 게? 형님이 20년 전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제 실수를 덮어주시고 형님이 좌천당하셨잖아요. 그 뒤로 형님을 찾으려 했지만 연락처를 몰라서. 철수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정우진이 설계도를 잘못 읽어 공사 현장에서 1억 원대 손실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회사는 정우진을 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 철수가 나섰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철수는 좌천당했고 5년 후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반면 정우진은 회사에 남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건 내가 상사니까 당연한 거였어. 아닙니다, 형님. 그때 형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인생이 끝났어요. 그런데 형님은 제 대신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책감에 살아왔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울 강서구동 택배 물류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재회라니.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사이 인터넷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SNS에 올라왔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영상 제목 명품녀가 60대 택배기사 폭행.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영상에는 최서연이 철수를 때리는 장면, 재혁이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난 이 사람 모르는데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저게 사람이야? 노인을 때려? 25년 키워준 아버지를 모른다고? 미쳤네. 저 젊은 놈 누구야? 신상 털어야 함. 택배기사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울 것 같아. 양아버지라도 25년 키워주면 은인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명품 든 여자 표정 봐. 진짜 역겹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 100만으로 치솟았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기사 폭행 영상 논란. 25년 키운 양아들은 모르는 사람 발언으로 충격.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택배기사 폭행.
마이너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 양아버지 부정. 마이너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 명품녀 폭행. 여론은 완전히 철수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찾아서 도와드려야 한다. 저 젊은 놈 회사 어딘지 찾아내자. 명품녀 신상 밝혀졌음. 최서연 결혼 사기 전과범. 누리꾼들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카페. 재혁과 최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졌어. 조회수 100만이야. 최서연이 핸드폰을 재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100만? 댓글 봐. 다들 당신 찾고 있어. 신상 털자고 난리야. 재혁은 핸드폰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당신이 제대로 처리 안 해서 그래. 아예 관계를 부정했어야지. 양아버지라는 말을 왜 한 거야? 최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급해서. 그나저나 재혁 씨, 당신 아버지 재산이 얼마라고 했지? 20억? 최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퇴직금 잔액 2억에 아파트가 15억 정도. 택배기사가 왜 그렇게 많아? 원래 건설회사 부장이었어.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5억 받았는데 내가 3억 받았었고, 아파트는 20년 전에 산 거라 시세가 올라서.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 당신 손에 들어온 돈은? 없어. 전부 날렸어. 회사 부도나면서. 최서연이 혀를 찼습니다. 즉, 그래서 나한테 치매 작전 얘기한 거지? 응.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되면 재산 관리권이 내게 넘어와. 그럼 17억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요양원에 모시면. 재혁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1단계 아버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치매처럼 보이게 하기. 2단계 병원에 데려가 치매 진단받기. 3단계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기. 4단계 재산관리권 획득 후 전부 인출. 5단계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잠적. 최서연은 비웃었습니다. 택배기사 노인 하나 속이는 게 뭐가 어려워. 근데 영상 때문에 계획이 꼬였네. 지금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찾고 있어. 재혁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일단 숨어 있어. 그리고 최서연이 재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재혁 씨, 혹시 날 이용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투자자라고 접근해서 내 인맥 이용하고 나한테 사기 계획시키고. 아니야.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17억 반반씩 나누기로 했잖아. 믿어지지가 않네. 양아버지도 배신하는 인간이. 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나는 빠질게. 이 일 너무 위험해. 경찰한테 걸리면 나 또 들어가. 서연아, 우리 약속했잖아. 약속? 너 같은 놈이 약속을 지킬 것 같아? 최서연이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재혁은 핸드폰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댓글들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놈 신상 나왔음. 김재혁, 호주 테크노비전 전 대표. 회사 부도났네. 3개월 전 청산. 그래서 양아버지 재산 노린 거구나. 재혁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한 형사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형사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최서연 여 32세. 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2018년 결혼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021년 사기 방조 징역 6개월 출소. 역시 이 여자였어. 형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 최서연입니다. 전과 이범이고 결혼 사기 전문입니다. 폭행 혐의로 바로 수배 돌려.
그리고 저 남자도 김재혁 38세. 회사 부도 후 사기 혐의 정황 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페를 나온 최서연은 자신의 아지트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명품 가방과 옷들이 널려 있었지만 전부 짝퉁이었습니다. 즉, 재수없게 17억 날렸네. 최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후 1시 물류센터 앞 검은색 롤스로이스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 180cm, 고급 맞춤 정장, 품격 있는 외모. 정우진이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차야? 롤스로이스?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지? 정우진이 안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계신가요? 김 사장님요? 저기 배달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직원이 가리킨 곳에 철수가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다가갔습니다. 형님.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나이 들었지만 분명히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내가. 형님. 정우진이 달려가 철수를 꽉 안았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정우진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잘 지냈니? 형님, 영상 봤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놈이 어떻게 형님한테 그럴 수가.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닙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정우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고급 정장, 고급 시계, 고급 구두. 정우진은 정말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뭐하니? 저요? 그룹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철수가 놀랐습니다. 그룹이라면 국내 10대 대기업입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20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진아, 나는 괜찮아.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형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님, 제 법률팀을 투입하겠습니다. 저 여자 폭행죄로 고소하고 저 남자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진이 잠시 멈추고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님께 50억 드리겠습니다. 뭐?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20년 전 저 때문에 잃으신 것들, 퇴직금, 승진 기회, 명예, 그 모든 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도 부족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아니야, 우진아. 그건 너무. 형님, 제가 20년간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정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류센터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재벌 그룹의 부회장이 택배기사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 우진아. 사람들 보잖아. 철수가 정우진을 일으켰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나며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형님이 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택배 일은 그만두시고 하고 싶으신 일 하시면서 사세요. 그리고 저 배은망덕한 놈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동안 쏟아부은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선행이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우진아, 고맙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의 집. 정우진은 5명의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모두 그룹 소속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형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형님을 도와드릴 법률팀입니다. 수석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민준입니다. 형사 전문이고 20년 경력입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 이수진입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영희입니다. 세무 전문 변호사 김태호입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형님, 이건 시작입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정확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석 변호사 강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지금부터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최서연의 폭행죄. 이건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다수. 고소하시면 바로 구속 가능합니다. 둘째, 김재혁의 사기죄. 3개월간 거짓말로 송금받은 1,500만 원.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셋째, 김재혁의 계획적 범행.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시도. 이건 증거만 확보되면 사기 미수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고요? 네. 저희가 김재혁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최서연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프린트물을 보여줬습니다. 재혁과 최서연의 카톡 대화. 치매 약 구했어. 이거 먹이면 정신 혼미해져. 병원은 어디로 데려갈 거야? 아는 의사 있어. 치매 진단서 써줄 거야. 그럼 17억이 내 거네? 우리 거지.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철수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했습니다. 재혁 씨가 삭제한 메시지까지 전부 복구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정말 이런 짓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결혼 생활 동안 믿었던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배신했다니. 정우진이 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놈은 처음부터 형님을 이용만 하려 한 겁니다. 고소하셔야 합니다.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강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고소장 작성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소인 최서연 폭행죄, 피고소인 김재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다음 날 오전 경찰서. 강민준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2명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청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영상 증거 확실하네요. CCTV에 폭행 장면 선명하게 나와 있고 목격자도 20명 이상. 메시지 기록도 완벽합니다. 사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 4명이 출동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 최서연. 최서연은 원룸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도망갈 계획이었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구세요? 최서연 씨죠? 폭행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서연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뒤쪽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결국 최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서연 씨, 폭행죄 및 사기방조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최서연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남자가 시킨 거라고요. 최서연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녀를 차에 태웠습니다. 두 번째 타겟 김재혁. 재혁은 PC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3일째 PC방에서 먹고 자며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PC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재혁 씨 계신가요? PC방 사장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3일째 저러고 있어요. 경찰 2명이 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재혁은 모니터를 보며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재혁 씨? 재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네. 김재혁 씨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재혁은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수갑을 찼습니다. 찰칵. 재혁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PC방을 나오며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의 학교. 수진은 교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결혼 생활.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의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 저 정우진입니다. 네, 부회장님. 김재혁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 씨, 이혼 결정하셨습니까? 네. 이혼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기 학부모님 오셨어요. 동료 교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철수와 수진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아버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너 괜찮은지 보러 왔어. 철수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안 때문에. 아버님, 아버님 잘못 없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하지만 아버님은 제 아버지세요. 영원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님 딸로 계속 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한 선생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며칠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택배기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오늘 체포되었습니다. 화면에 최서연과 재혁이 경찰차에 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폭행 가해자 최서연 씨는 결혼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범 김재혁 씨는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챌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김철수 씨는 20년 전 건설회사 부장으로 재직 중 형 부부가 사망하자 당시 18세였던 조카 김재혁 씨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사업 자금까지 총 8억 원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재혁 씨는 회사 부도 후 양아버지의 재산 17억 원을 노려 3개월간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그룹 정우진 부회장의 도움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부회장은 20년 전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은 은인으로 법률팀을 투입해 피해자를 지원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정우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형님은 20년 전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 실수를 대신 책임지시고 좌천당하셨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넷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이게 진짜 드라마네. 배은망덕한 놈은 감옥 가고 은혜 갚는 사람은 부회장 됐네. 인과응보가 이런 거구나. 김철수 할아버지 정말 복 받으실 분이다. 정우진 부회장 멋있다. 진짜 의리남.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할아버지 돕고 싶은데 후원 계좌 없나요? 할아버지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택배 받을 때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어요. 온 국민이 철수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 VIP룸. 정우진이 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 약속대로 50억 증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여기 서명해 주시면 정우진 회장님 명의에서 50억 원이 선생님 계좌로 이체됩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50억? 평생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우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형님, 이건 제 마음입니다. 20년 전 빚을 갚는 겁니다. 철수가 서명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계좌에 50억 원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철수는 통장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잔액 50억 2천만 원. 우진아, 고맙다. 형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택배 일은 그만두시고. 응, 이제 그만둬야겠지.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택배 일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왔구나. 수진이 철수와 정우진에게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수진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학교 그만두려고 해요. 철수가 놀랐습니다. 뭐? 왜? 너 교사 일 좋아하잖아. 네,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밥상 무료 급식 식당이요. 철수와 정우진이 계획서를 봤습니다. 엄마의 밥상 사업 계획서. 목적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급식 제공. 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무료 택배 노동자 50% 할인. 메뉴 가정식 한식 된장찌개, 불고기, 제육볶음 등. 위치 서울 강서구 유동 인구 많은 곳.
필요 자금 3억 원, 임대료 1억, 인테리어 1억, 운영비 1억. 철수가 계획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내 꿈이었구나. 네,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정우진이 나섰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네, 부회장님이요? 3억 아니라 10억 드리겠습니다. 1호점 시작하고 성공하면 2호점, 3호점 계속 확장하세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철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돕겠다. 매일 가서 손님들 맞이할게. 아버님, 우리 함께 하자. 엄마의 밥상, 정말 좋은 이름이다. 수진이 철수를 꽉 안았습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정우진도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시네요. 한 달 후, 서울 강남구 빌딩. 희망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현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재단. 이사장 김철수. 고문 정우진. 설립 목적 택배 노동자 및 어려운 이웃 지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평범한 택배기사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00개 택배를 날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택배 노동자분들이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십니다. 아프셔도 병원 못 가시고 차 고장 나도 수리비 없어서 고생하십니다. 이 재단은 그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비 지원, 차량 수리비 지원, 자녀 장학금 지원.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장님,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정우진 부회장님께서 50억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중 30억을 재단 운영비로 쓸 예정입니다. 부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우진이 나섰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은 20년 전 저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다면 제가 돕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룹도 희망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또 박수를 쳤습니다. 현판식이 끝나고 첫 번째 지원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희망재단 1차 지원 사업. 마이너스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500명. 마이너스 차량 수리비 지원 100명. 마이너스 자녀 장학금 지원 50명. 마이너스 총 지원 금액 10억 원. 이 소식은 택배 노동자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를 위해 재단까지 만드시다니. 나도 신청해야겠다. 무릎 수술 받고 싶었는데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서 철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찰서 조사실. 최서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김재혁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투자자로 접근했어요. 김재혁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거짓말 마세요. 당신 통장 내역 다 확인했습니다. 김재혁한테 받은 돈 하나도 없네요. 최서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히려 김재혁이 당신한테 300만 원씩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죠, 이게? 그건 김재혁 양아버지 재산 가로채서 나눠 갖기로 한 거 아닙니까? 최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세요. 인정합니다. 최서연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옆 조사실에서는 재혁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김재혁 씨, 왜 양아버지를 배신했습니까? 재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돈?
양아버지가 25년간 당신한테 쏟아부은 사랑보다 돈이 중요했습니까? 아버지는 양아버지일 뿐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형사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25년, 당신 18살 때부터 키워주셨잖아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총 8억 넘게 쓰셨는데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양심이 있습니까? 치매 약까지 준비했다면서요? 노인분을 치매로 만들어서 재산 가로챌 계획이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 모두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주 후 가정법원 수진과 재혁의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재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재혁이 수진을 불렀지만 수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남편 김재혁이 시아버지를 배신하고 저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습니다. 김재혁 씨, 반론 있습니까?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합니다. 김재혁 씨,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양측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혼을 인정합니다. 김재혁 씨는 박수진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똑똑.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3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재혁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오빠가 사과할 대상은 저희가 아니에요. 오빠 자신이에요. 오빠가 오빠 인생을 망친 거니까요. 수진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강서구 엄마의 밥상 가게 앞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진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따뜻한 베이지 톤으로 해주세요. 테이블은 총 20개, 80명 수용 가능하게요.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요리하기 편하게. 철수가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점심 먹어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공사장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아버님, 메뉴 정했어요. 수진이 메뉴판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의 밥상 메뉴. 마이너스 된장찌개 정식 8,000원 노인 택배기사 무료 할인. 불고기 정식 1만 원. 제육볶음 정식 9,000원. 고등어 구이 정식 9,000원. 비빔밥 8,000원. 철수가 메뉴판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다. 할머니들이 좋아하실 메뉴들이네. 네, 제가 직접 요리할 거예요. 아버님 입맛에 맞게요. 우리 딸 요리 솜씨가 최고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인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간판 달았습니다. 수진과 철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위에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밥상, 따뜻한 집밥을 드립니다. 독거노인 무료 택배기사 50% 할인.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의 밥상, 좋은 이름이다. 아버님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아버님이 항상 엄마처럼 따뜻하셨으니까요. 수진이 철수의 팔을 꼈습니다. 아버지, 한 달 후 오픈이에요. 떨리시죠? 응. 근데 너도 잘할 거야. 우리 딸이 하는데. 두 사람은 간판을 보며 희망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후 법률사무소 강민준 변호사가 재판 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20명, 메시지 기록, 통장 내역. 피고인들이 유죄받는 건 확실합니다.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최서연은 폭행죄와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정도 예상됩니다. 김재혁은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 구형 예상이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진술해야 하나요? 네,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5년간 어떻게 키우셨는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재혁이가 반성하고 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25년간 같이 살았던 아들인데, 아니, 조카인데.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운 아이인데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강민준 변호사가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D-데이. 토요일 오전 11시. 엄마의 밥상 그랜드 오픈.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랜드 오픈 기념. 오늘 하루 전 메뉴 50% 할인. 독거노인 무료 급식. 택배 노동자 50% 할인. 오픈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수진이 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떨려요. 잘 될 거야. 우리 딸이 하는데.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11시 정각.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 5분이었습니다. 여기 무료라며? 네, 어르신들은 무료세요. 편히 앉으세요. 할머니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직접 서빙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나왔습니다. 어머, 구수한 냄새 좋네. 맛있겠다. 할머니들이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어머, 맛있어. 우리 며느리가 끓인 맛 같네. 오래오래 장사하게. 할머니들의 칭찬에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2시 택배 노동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여기 택배기사 할인해 준다며? 철수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김 사장, 축하해. 어서 오게. 편히 먹고 가. 동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 요즘 소문 났더라. 재단도 만들고 식당도 차리고 다 좋은 분들 덕분이야. 우리 택배기사들 덕분에 건강검진도 받았어.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일시 정우진의 차량 3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진과 임원들이 내렸습니다. 화환 10개가 배달되었습니다. 축. 엄마의 밥상 오픈 마이너스 그룹 1동. 형님, 축하합니다. 오느라 수고했네. 정우진과 임원들도 식당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수진 씨 요리 솜씨가 일품입니다. 수진이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이시 기자들이 취재 왔습니다. 김철수 이사장님, 식당 오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며느리, 아니, 딸이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작은 시작이지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시니 보람 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셨다가 딸이라고 고치셨는데요. 네, 수진이는 제 진짜 딸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진짜 딸이에요. 철수와 수진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기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박수진 씨, 남편과 이혼하셨는데도 시아버지를 모시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지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저는 평생 아버지 딸로 살 겁니다. 기자들이 감동받아 박수를 쳤습니다. 이 장면은 저녁 뉴스에 나갔고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녁 9시 마감. 하루 방문객 300명. 매출 1200만 원. 무료 급식 80명. 택배 노동자 할인 50명. 수진이 매출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박 났어요. 우리 딸 잘했어. 정우진도 축하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2호점, 3호점 준비해야죠.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혁과 최서연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철수, 수진, 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20명 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판장의 재혁과 최서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혁, 피고인 최서연에 대한 사기 및 폭행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김재혁은 25년간 자신을 양육한 양아버지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연은 노인을 폭행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전과가 이회나되는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최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말도 안 돼.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똑똑.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철수를 둘러쌌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법이 판단한 것이니 존중합니다. 다만 재혁이가 이번 기회에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양아들을 용서하실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또 감동받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재혁이 철수를 보려고 했지만 교도관이 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들렸지만 철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철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요. 응. 세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최서연은 즉시 수감되어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혁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지만 전과자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밥상 오픈 1년. 식당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매일 평균 400명이 방문했고 월 매출은 1억 원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느 저녁 뉴스 특집이 방영되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식당, 엄마의 밥상을 취재했습니다. 화면에 붐비는 식당 내부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택배 노동자에게는 50% 할인을 제공하는 나눔 식당입니다. 오픈 1년 동안 무료 급식을 받은 독거노인이 무려 2만 명에 달합니다. 한 할머니가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서 밥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딸이 해준 밥 같아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카메라가 수진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 대표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인터뷰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행복합니다. 이건 제 꿈이었어요. 카메라가 철수를 비췄습니다. 철수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요. 매일 와야죠. 리포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김철수 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택배기사 출신으로 양아들에게 배신당한 후 전 국민의 응원을 받았던 분이죠. 현재 김철수 이사장은 매일 이곳을 방문해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계십니다. 한 택배기사가 인터뷰했습니다. 김 이사장님 덕분에 우리 택배기사들이 건강검진도 받고 차 수리비 지원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철수와 수진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우리 딸도 고생했어. 아버지, 2호점 계획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정 부회장님도 찬성하시니까. 바로 그때 정우진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수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아, 왔구나. 형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호점 자리 계약 완료했습니다. 강남 역삼동이에요. 오, 그래. 3호점도 준비 중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의 5개 지점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회 공헌입니다. 우리 그룹 이미지에도 좋고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당 마감 후 철수, 수진, 정우진이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이니? 저 임신했어요. 철수가 깜짝 놀라 차를 놓쳤습니다. 뭐?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손자가 생기는구나.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철수가 일어나 수진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우진도 일어나 축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수진 씨도 축하해요. 우진아, 내가 없었으면 이 행복도 없었어. 정말 고맙다. 철수가 정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손주 보시고 식당도 확장하시고. 그래, 정말 꿈만 같아. 수진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손자 이름 아버지가 짓겠다. 세 사람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밖에는 별이 총총했고 식당 간판에 엄마의 밥상이라는 글자가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희망재단 사무실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지원 실적 보고드립니다. 직원이 화면을 켰습니다. 희망재단 1년 실적 마이너스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 1000명, 차량 수리비 지원 300명, 자녀 장학금 지원 100명, 응급 의료비 지원 50명, 총 지원 금액 30억 원. 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계획은 예산을 50억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건설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좋아요. 어려운 분들 모두 도웁시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룹에서 추가로 30억 기부하겠습니다. 우진아, 자꾸 이러면. 형님, 이건 우리 그룹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형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랍니다. 철수가 정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정말 고맙다.
회의가 끝나고 철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새벽 4시에 일어나 택배를 날랐는데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 되어 수천 명을 돕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았습니다. 철수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새벽 4시 기상 물류센터 하루 200개 배달밤 10시 귀가. 지금 오전 9시 기상 재단 업무 오후 식당 방문 저녁 수진과 식사.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25년 키운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 손자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진이 옆에 섰습니다. 형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고마운 생각. 고마운 건 저죠. 형님이 20년 전 저를 살려주셔서. 아니야. 우리 서로 고마운 거지. 두 사람이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철수가 정우진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재단 후원의 밤 행사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고맙네, 우진아. 차가 물류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철수가 문득 창밖을 보다가 멈칫했습니다. 재혁이? 저기 택배 상자를 나르는 사람. 등이 굽고 힘겹게 걷는 모습. 김재혁이었습니다. 차 세워줘. 정우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철수가 내렸습니다. 재혁도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내려놓고 먼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1년 만에 본 재혁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38세가 아니라 50세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택배 일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지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달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건강해라. 네. 몸 상하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철수가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작별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서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혁이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철수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산부인크. 수진이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남자 아기 3.5kg. 철수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손과 발, 꼼지락거리는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자, 내 손자. 정우진도 옆에 섰습니다.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우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이 유리창 너머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수진아, 고생했다. 우리 딸. 아버지, 손자 안아보세요. 수진이 아기를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체가 품에 안겼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으로 철수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어주세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철민이, 철수의 철, 백성민. 철처럼 단단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철민이, 김철민.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 철민아, 할아버지야. 잘 자라야 한다. 철수가 손자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63년을 살며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정우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네요. 6개월 후, 엄마의 밥상 2호점이 오픈했습니다. 3호점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희망재단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5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식당 앞 벤치에 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철민이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저기 노을 봐. 예쁘지? 아, 아기가 옹알거렸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응, 우리 딸. 철민이, 엄마 왔어. 수진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우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수진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진아, 같이 저녁 먹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키운 아들은 잃었지만 진짜 딸을 얻었습니다. 20년 전 도운 후배가 은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생겼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철수가 손자를 안고 수진이 옆에 앉고 정우진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일요일. 오늘 손자를 안았다. 이 작은 생명이 내게 준 것은 25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이었다. 재혁은 잃었지만 진짜 딸과 손자를 얻었다. 우진이라는 동생도 생겼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배웠다.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다. 철수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석양 속 가족의 실루엣으로 바뀝니다. 할아버지와 딸, 손자, 그리고 동생. 네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낸 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